자, 그래서 평형 이동까지 다 했고 이제 84쪽에 있는 상태 변화랑 평형인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그 평형 이동 원리 있잖아. 요 내용 가지고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태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용해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리 변화에 우리가 직접 이 평형 이론을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공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상태 변화에 대한 어떤 소개부터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간단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평형 이론을 풀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지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상태 변화 뭐 요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상태,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첫 번째 입자들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체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이 가해져가지고 입자들이 살짝 유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액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병진운동, 회전운동, 진동운동 다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우세적인 게 누구냐면 회전운동이 되는 거야. 회전운동이 가장 이제부터 우세하고 병진운동이 있긴 있는데 막 자유롭게 운동하는 건 아니고 끈끈한 분자간 인력으로 잡혀가지고 조금씩만 이동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액체가 되면은 세 가지의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회전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고 병진운동이나 진동운동 에너지는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이 정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부터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체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이제 없다고 가정할 정도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자, 얘네들은 대표적인 이제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역반응도 존재한다. 자, 근데 어떤 물질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체가 기체로 바로 바뀌는 이런 물질들도 존재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상태,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해봤고 그들의 변화를 한번 써본 건데 자, 우리가 그 상태 변화의 용어가 좀 있지, 얘들아? 고체가 액체가 되면 뭐라 그러니? 아니야. 고체가 액체가 되면 융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융해 이렇게 써주는 거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기화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기체화가 된다, 기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이게 액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액화 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닫힌 공간에서 이게 기체가 응축하는 거를 응축한다 또는 응결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액화 또는 응축 이렇게 두 가지 다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를 굳는다, 응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응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고체가 기체로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승화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승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 상태 변화할 때 이제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건데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지금 쭉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응을 오른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쪽 방향이 지금 에너지가 커지는 흡열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여기를 이제 우리는 흡열 과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쭉 내려갈 때는 여기 에너지가 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융해열을 흡수한다 또는 기화열을 흡수한다 또는 승화열을 흡수한다라고 표현해주고 또는 뭐 액화열을 방출한다 또는 지금 액체가 고체를 될 때는 응고열을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우리가 이런 상태 변화가 그럼 왜 일어나는지부터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 자, 두 가지 영향 요인이 있는 거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온도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좀 뜨끈뜨끈해지게 되면 이게 상태 변화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또 어떤 녀석들은 그냥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승화하기도 할 거고. 그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압력 변화도 있을 건데 자, 압력이 이제부터 쭉 증가하게 되면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상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니?
이쪽으로 진행돼요? 왼쪽으로 진행돼요? 왼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외부압이 커진다는 거는 이 알갱이들을 이렇게 수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부피를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체에서부터 이게 액체로, 그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굳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런 이제 압력에 따른 상태 변화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예외적으로 H2O 같은 경우는, 그치? 요 H2O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했을 때 얘네들의 상태 변화가 좀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압력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H2O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왜 그래? 왜 그럴까, 얘들아? 왜 물은 상태 변화를 고체에서 액체로 갈까? 압력을 가했을 때. 생활 속에서 보면은 너네들 스케이트장 가면 있잖아. 스케이트 날 가지고 얼음판을 꽉 눌러버리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 그치? 압력 가하면은 살짝 녹으면서 그게 어떤 수막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 녹는 과정이 맞거든요. 그치? 이거 왜 그런 거야? 자, 얼음과 물 중에 누가 부피가 더 크니? 얼음. 얼음이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아직 물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긴 했는데, 자, H2는 특이하게도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더 큰 거야. 그치? 그래서 오히려 더 촘촘한 상태가 어디냐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좀 촘촘해지는 과정이 바로 융해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압력에 따라서 좀 반대라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고, 뭐 자세한 이론은 우리가 뭐 앞에 있는 액체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자, 뭐 내용은 뭐 이런 것들 중등과학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중등과학에 나와 있는 상태 변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쭉 내가 85쪽에 나타냈는데, 뭐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여러분들? 뭐 융해 과정, 뭐 어떤 게 있니? 뭐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는 과정, 그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뭐 녹이는 과정, 그 다음에 양초에 불을 붙이면은 심지 주변이 녹는 과정,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융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응고하는 과정은 그 반대 과정인 거잖아. 액체 설탕이 굳으면서 뭐 달고나되는 과정, 그치? 뭐 이런 것들 다 응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기화하는 거는 지금 뭐 수증기로 날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을 끓이면서 물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내가 정리해 볼 건데, 자, 이게 승화하는 물질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기압 조건에서 승화하는 물질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요 승화성 물질이 누가 있냐면 아이오딘이라는 고체 덩어리가 있는 거야. 승화성을 가지는 물질을 좀 볼 건데, 자, 이게 대기압 조건에서 자, 승화성 물질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아이오딘이 있어요. 아이오딘. 자, 그래서 I2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지금 고체 덩어리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상온에선 고체로 이게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온도를 쭉 가열하게 되면은 얘가 한 117도 정도 온도를 올렸을 때 액체를 거치지 않고 상태 변화를 바로 기체로 해버리는 물질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한 117도의 어떤 승화점을 가지고 이렇게 승화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다. 아이오딘 대표적인 승화성 고체인 거고, 자, 얘는 지금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그때 열을 흡수할 때도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승화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아이오딘의 색깔 뭔지 아니? 아이오딘 색깔? 얘가 보라색이야. 그래서 이 보라색 고체 덩어리가 승화할 때도 보라색 기체로 쫙 승화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자, 참고로 이거 하나만 볼까? 자, 참고로, 자, 그러면 요 아이오딘이 주기율표의 몇 쪽 원소인지 혹시 알고 있니? 그 할로젠. 할로젠이야. 몇 쪽이야? 17쪽. 17쪽이야. 그치? 17쪽에 원소 누구 있니? F, CL, BR,
I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들의 색깔도 좀 내가 좀 얘기해 주려고. 자, 그래서 F는 우리가 F2, 자, 불속가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태는 대기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얘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담황색을 띠고 있다. 담황색. 이렇게 해서 담황색이다. 약간 황색 느낌, 노란색 느낌, 이런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l2.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또 기체야. 그래서 염소가스라고 얘기하죠. 독가스지, 독가스. 자, 이 염소가스는 무슨 색? 얘는 황록색이야, 황록색. 그래서 약간 노란색과 녹색 사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독가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Br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브롬수, 브로민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데, 자, 얘는 색깔이 약간 피 색깔이 나와, 피 색깔.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에 쓸 때는 젓갈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젓갈색.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 아이오딘, I2가 보라색을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색깔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산화환원 공부할 때 또 얘기할 거니까 지금 미리 좀 메모를 해놓고 외워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만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승화성 물질 하나만 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어. 좀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게 해충을 박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좀약, 나프탈렌이라고 얘기한다. 나프탈렌. 그래서 이 나프탈렌은 이제 화학식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이거든. 그래서 탄소가 10개가 있고 수소가 8개가 있는 거야. C10, H8 이렇게 우리가 외워줄 수 있고, 숫자는 외우기가 쉬워요. 10, 8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지? 그래서 우리가 C10, H8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탄소들이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건데, 이 꼭지점에 있는 탄소들이 이렇게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 탄소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공명 구조인 거거든. 그래서 이중, 단일, 이중, 이중, 단일, 이중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어디 있냐면은 각각의 꼭지점에 하나씩 달려 있는 거야. 수소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가 8개가 붙어있다. 그래서 탄소 10개, 수소 8개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얘도 상온에서는 그냥 고체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고체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를 열을 좀 가하다 보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하는 승화성 고체다라는 거를 기억합시다. 승화점은 얘보다 좀 낮아가지고 한 78도 정도, 78도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승화를 하는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쪽으로 할게요. 자,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H2O 같은 경우는 대기압 조건에서 온도 변화를 줬을 때 승화하는 물질은 아니야. 얘네들은 거의 그냥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물질인 건데, 이게 신기하게도 H2O도 승화하는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H2O가 대기압 조건인데, 이게 고체에서 한 번에 그냥 수증기로 지금 날아가는 어떤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요 케이스도 그쪽은 암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게 어딨냐면 85쪽 맨 아래쪽에 승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체 얼음 덩어리가 한 번에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언빨래가 마르는 현상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언빨래가 마른다. 언빨래가 마른다. 마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날아가서 수증기로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떤 빨래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자, 빨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빨래가 있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지금 얼음이 이렇게 표면에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 얼음 덩어리가 한 번에 그냥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평형을 얘기하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승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기억하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뭐 영하 날씨에서 눈사람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눈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영하의 날씨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조그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역반응도 있거든. 그게 바로 성해가 끼고 서리가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서리가 내린다 또는 지금 자동차에 뭐 성해가 낀다.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는 기체가 한 번에 고체로 얼어붙는 현상이다. 승화 현상이다라는 거를 기억합시다. 알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참 당연하게 이산화탄소도 승화성 물질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드라이아이스가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아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내용들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길게요. 자, 그래서 86쪽 넘어가면은 또 계속 있네요. 상태 변화, 열애 출입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융해열을 흡수한다, 뭐 기화열을 흡수한다, 뭐 등등등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기화열 흡수하는 것 중에 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스프레이 모기약을 뿌리면 모기약통이 좀 차가워진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까? 그래서 뭐 이제 스프레이, 그죠? 스프레이를 뿌리면, 자, 스프레이를 보면은 얘가 뭐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과정인 거거든. 자, 이것도 좀 얘기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야. 자, 스프레이 이렇게 통에 있을 거고, 그치? 이렇게 통에 있을 거고, 여기를 완전히 밀봉을 시켜버리거든. 밀봉시킨 다음에 스프레이 약을 이제 우리가 쭉 넣어주는 거야. 이 약이 굉장히 기화를 엄청 잘하는 녀석이거든. 근데 이 기화를 했는데 이 기체가 어딜 못 도망가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기체가 여기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체가 아주 가득 차 있고 압력이 매우 커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 상태인 건데, 자, 외부 압력은 지금 일기압으로 일정하게 낮은 압력을 나타내고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기약을 찌 뿌리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기가 지금 연결 통로가 쑥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있었던 기체들이 저기압 쪽으로 쫙 빠져나가게 되면 요 내부의 압력이 이제부터 약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기압통이 뿌리면 뿌릴수록 이제부터 차가워지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또는 부탄가스 같은 것도 우리가 가스 빨 때 되게 차가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내부에 기체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딱 눌러가지고 외부로 기체를 막 빼게 되면은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기화 활동이 확 일어나게 되면서 기화열 흡수로 인해서 그 통이 차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 이글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응고열 방출에 대해서. 자, 에스키모인들이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너무 추우니까 한 번에 확 얼어버리잖아. 그럼 얼음이 생기면 추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을 뿌리면서 난방을 하거든요. 왜 그런 거야? 물이 얼음이 되면서 주변의 열을 지가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훈훈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글루를 보게 되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렇게 둥그런 돔 형태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구가 통이 이렇게 있어. 통로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다 보면 살짝 이렇게 홈을 파놓고 이렇게 생겨먹는 거야. 이런 집에서 이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약간의 홈을 파놓게 되는 거야. 왜냐면 자, 외부에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 찬바람은 굉장히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이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홈을 파놓게 되면은 찬바람이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약간의 홈을 파가지고 난방을 또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부터 물을 쫙 뿌리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얼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얼어버리면서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훈훈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 괜찮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응고열이 방출이 되잖아요. 방출이 됐는데 그 열을 가지고 다시 응해할 수 다시.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을 가지고 다시 응해를 할 수 있는. 아, 요 주변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요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환기구를 하나 만들어놔요, 얘가. 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열이 방출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지금 열이 쭉 방출됐으니까 이 벽이 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녹을 수 있는데 이게 훈훈해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뭐 20도, 25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훈훈해지는 온도가 한 0도 정도 훈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외부는 한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내부가 그래도 0도 정도 되면은 약간 훈훈해진다라는 거고 얘네들 여기서 빨리 먹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터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약간의 훈훈함을 느끼는 거고 뜨끈뜨끈한 이러한 증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환기구가 열려있기 때문에 온도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난 어떤 뭐 물들이 바로 또 얼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녹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확 얼어버리게 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훈훈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 에스키모인들은 이런 거 이글루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불을 하나 쫙 지피거든. 불을 지피게 되면은 요 뜨거운 이제 공기들이 확 상승을 하잖아. 그치? 뜨거운 공기가 확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이 눈이 살짝 녹는 것 같은데 바로 얼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응고열 방출돼가지고 이 이글루가 전체 녹지도 않고 계속 굳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게다가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면은 이 눈벽 사이사이가 있잖아. 그 눈벽 사이사이가 물이 이제부터 녹으면서 살짝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눈과 눈벽 사이에 어떤 공극을 물이 채우고 있고 그게 다시 얼어버리니까 단단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글루의 어떤 그 견고함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만든 다음에 불을 잠깐 켰다가 꺼버리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거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다 녹겠지. 열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잠깐 틀었다가 꺼버리게 되면 이글루도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훈훈함을 유지할 수 있더라. 괜찮죠? 좋아요. 자, 이렇게 이글루에 대한 내용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액화열 방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장마철에 좀 덥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장마철에 왜 더우냐면은 후덥지근하잖아. 그치?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수증기들이 이제부터 지들끼리 액화가 일어나면서 액화열이 방출이 되는 거란 말이야.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지금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치? 처음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는 좀 추워. 그치? 겨울에는. 근데 뜨끈뜨끈한 물을 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 화장실 안에 지금 증기가 많이 생기잖아. 그렇게 되면서 천장에서 갑자기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거울도 이렇게 하얗게 김이 서리게 되면서 이게 응축하고 있고 벽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액화열이 전반적으로 다 방출되니까 그 목욕탕 안에는 훈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샤워를 끝나고 딱 밖에 나가게 되면은 반대로 내 몸에 묻어 있었던 물들이 쫙 기화를 하니까 기화열 흡수로 인해서 내가 추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와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 열의 출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국장 중등 내신 수업이에요. 중등 내신 수업이었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87쪽부터 내가 문제를 한 8문제를 좀 가져놨는데, 일단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아이오딘의 상태 변화라고 나와 있고, 아이오딘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싹 스쳐가야 되는 게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쭉 한번 써볼게요. 해봐 한번. 밑에서 가열하고 있는 거지 아이오딘 고체 덩어리를.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아이오딘의 상태 변화를 뭐 물어봤는데, 자, 아래쪽에 지금 아이오딘 고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밑에도 지금 가열장치로 가열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이오딘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승화. 그치? 고체가 기체로 바로 승화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승화된 이제 그 아이오딘 고체가 뜨거운 이제 그 증기들이 올라가는 거죠. 증기 올라갔는데 그 위에 뭘 만났냐면 얼음물을 만난 거야. 온도가 확 낮아졌으니까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고체로 뭐가 되는 거니? 승화가 된다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액체를 거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기체가 바로 고체로 승화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계 접시 위에 올려진 얼음물의 온도 변화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자, 약간 어떻게 될까요? 살짝 올라가. 왜? 승화열이 방출됐기 때문에 그 열이 얼음물에 살짝 전달될 거니까 얼음물의 온도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양초의 상태 변화랑 그다음 화학 변화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자, 한번 ABC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일어나고 있는 상태 변화가 뭔지 한번 쭉 써볼 거고,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하나가 있거든. 그 화학 변화가 또 뭔지 한번 쭉 먼저 서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설명해보자. 자, 이제 양초의 연소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냅두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근데, 자, 일단 이 양초의 성분부터 좀 얘기하면은, 양초는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어떤 파라핀 왁스거든. 파라핀 왁스의 어떤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nH, En 플러스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파라핀 왁스일 경우에는 N값이 한 20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C20, H42 이 정도의 어떤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나 뭐 할 거냐면 이 녀석이 현재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얘한테 내가 외부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얘를 태워버리겠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또 다른 지금 발열 과정인 이렇게 섬량을 하나 가져와서 불을 확 일단 이제부터 지져버리기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렇지? 이제부터 열이 쭉 이제 여기로 전달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녹는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서 이게 금방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이제부터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 변화는 뭐냐면 여기 있는 고체가 이제부터 액체로 융해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액체는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을 거야. 그치?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요 불씨랑 좀 멀어졌기 때문에 응고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촌농이 다시 응고가 된다. 파라핀 왁스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액체가 이렇게 쭉 젖어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심지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모세관 현상. 그래서 이게 모세관 현상 이렇게 얘기해준다. 모세관 현상.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런 현상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휴지를 이렇게 마른 다음에 물에다가 이게 끝에만 살짝 적셔놔도 이게 전체가 다 젖어버리잖아. 이런 현상들이 다 모세관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얇은 그 관 구조를 타고 유체가 타고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모세관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요걸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물의 파트에서 물의 특성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세관 현상을 타고 액체가 쭉 기어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자, 여기는 이제 촌농이 열이랑 더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체로 이제부터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태 변화가 처음에는 융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촌농은 다시 응고가 되고, 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녀석들은 우리가 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물리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액체와 기체의 어떤 혼합물들이 있을 건데, 액체 기체들이 이제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즉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갑자기 이 녀석들이 주변에 있는 산소랑 지금부터 화학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산소랑
화합을 하기 시작을 한다. 즉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산소랑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빛과 열을 발생하는 걸 연소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액체와 기체로 이제부터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산소랑 이제부터 화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탄화수소가 이렇게 연소하는 과정에는 두 개의 생성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좀 후끈후끈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수증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수증기.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연소열이 방출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끝나요? 오케이. 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 얘들아. 개수 한번 맞춰주면, 자, 얘를 내가 1이라고 딱 치면 탄소 20개가 결정났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개수가 2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소가 42개이기 때문에 42개 맞추기 위해서 얘는 21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거야. 산소 원자가 여기서 40개, 여기서 21개니까 61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61개 맞추기 위해서 2분의 6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2를 다 곱하자. 곱하게 되면 이게 2가 되고, 얘는 40이 되고, 얘는 4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이런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양초의 연소 과정에서 이렇게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답지 써주면 되겠고. 자, 근데 이 양초 연소가 꽤 중요하거든. 중요해서 우리가 실제 기출에는 요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좀 나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거든. 자, 이게 이렇게 어떤 수조를 하나 딱 갖다 놔요. 상가용 문제였는데 이렇게 수조를 하나 갖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양초를 갖다 놓은 거야. 양초를 하나 쭉 세워놓고, 양초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일단 불을 확 붙였어요. 불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렇게 액체가 쭉 물에 이제 담겨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가 뚜껑을 하나 딱 닫아버린 거야. 뚜껑을 딱 닫아버렸어. 이렇게 유리컵을 닫아버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액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액체가 있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양초의 불이 쓱 꺼져버리는 거야. 그치? 소화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안에 있었던 물들이 이렇게 쭉 타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안에, 물컵 안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거지.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압력이 계속 일정한 거예요? 대기압은 일정하죠? 대기압은 일기압. 자, 첫 번째. 왜 연소가 끝났습니까? 요 물컵 안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소모된 거야. 그치? 연소 반응이라는 거는 이 산소도 하나의 반응물이거든. 그치? 얘가 이제 한계시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반응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은 꺼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소화가 일어났는데, 소화가 일어난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모두 소모되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모두 소모되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꺼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불이 쓱 꺼졌어요. 꺼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물이 쫙 빨리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얘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생각을 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이 내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있었을 건데 이 누르는 기체 압력이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렇게 올라왔겠지? 자, 왜 약해졌을까? 시윤아 얘기해봐. 일단 연소를 하면은 열이 발생해가지고 저 유리컵 안에 있는 그
기체의 온도가 올라갔을 텐데 그 연소가 끝났을 때 이제 열이 더 이상 발생 안 하니까 바퀴랑 연료 그 유리컵을 통해서 연관을 해가지고 유리컵 속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이유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식어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계속 연소 중일 때는 온도가 뜨끈뜨끈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자 초기에는 자 이게 연소열 때문에 자 이게 연소열이 있었지. 자 연소열로 인해서 이 물컵 안의 온도가 뜨끈뜨끈했었을 거야. 그러면 그 내부의 기체 압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연소가 끝나면 그치? 이게 소화가 일어난 후에는 이제부터 연소열의 공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물컵에 있는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부터 기체 내부의 압력이 작아졌다. 그래서 대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쭉 밀고 들어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압력이 작아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입자들의 어떤 열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 운동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유리컵을 때리는 압력 자체가 약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생성물 중에 기체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수증기는 분자는 이력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얘네들 상온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수증기보다는 액체, 물로 이제 응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수증기에 응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응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건 기체였는데 그 기체 몰수가 쑥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수증기 응축 때문에 기체 몰수가 감소해서 기체 양도 줄었는데 운동 에너지도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내부의 압력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압을 이기지 못하고 물이 쭉 빨리 올라온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한국 영재학교에서 나왔던 기출이야. 그래서 그 스텝별로 그 현상들을 쭉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자, 양초 나오면 양초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유리병이 있고요. 그치? 관이 있고 여기에 하나는 양초를 긴 걸 써보는 거야. 긴 양초 썼고 얘를 막 연소시키고 있고 하나는 짧은 양초 쓸게. 짧은 양초 이렇게 막 해보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또 여기를 막아버릴게요. 자, 이렇게 쭉 막았대요. 막은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내가 뭘 갖다 놓을 거냐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 드라이 아이스. 그치? 드라이 아이스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제 기체로 날아가게 되면서 승화열을 흡수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산화탄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확 뿌려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어떤 연소하고 있는 불꽃을 만나게 되면은 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드라이에서 갖다 놓게 되면 긴 거랑 짧은 것 중에 어떤 초가 먼저 꺼질까? 쉽게 생각하면 막 승화가 일어나는 거야. 짧은 초. 왜? 먼저 불에 먼저 이산화탄소를 만나니까. 그치? 게다가 이산화탄소는 얘들아 분자량이 44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그치? 공기는, 보이나 지금? 보이네. 공기는 평균 분자량이 대략 한 29 정도 되는 거야. 질소가 28인데 걔가 거의 78% 차지하고 있잖아. 32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거고. 그치? 그래서 거의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걔 분자량은 거의 한 29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29야.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확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묵직한 증기가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얘를 하나씩 커 내려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먼저 꺼지는 건 짧은 초가 먼저 꺼지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이번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번에 내가 이렇게 또 유리병을 가져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내가 긴 초랑 또 그 다음에 짧은 초를 갖다 놓은 거야. 짧은 초. 긴 초랑 그 다음에 짧은 초를 하나 갖다 놨다. 그 다음에 얘를 막을게요. 쭉 막을게. 쫙 막았어.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넣지 않았고, 자, 얘가 소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은 요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있잖아. 그치? 요 이산화탄소도 이제 당연히 불을 꺼트릴 거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굳이 넣지 않고 얘를 가둬놓은 거야. 자, 요 상황에서는 어떤 불이 먼저 꺼질까라는 거지. 동시에 꺼질 것 같아. 동시에 아닌가? 산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꺼져요. 긴 긴 거. 왜? 산소. 방금 당신이 짧은 게 먼저 꺼진다고 했으니까 반대였겠지 이런 거 아니고. 이보다 짧은 게 먼저 꺼져. 짧은 거? 긴 거? 어떤 거? 선? 어떤 거? 짧은 거? 왜? 그 이산화탄소가 높은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있어서 많이 내려 가라앉으니까 긴 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내려가고 거고, 짧은 게 먼저 꺼질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내려가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생겼으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서 먼저 꺼진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먼저 꺼지는 건 이 긴 초가 먼저 꺼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분자량이 크다, 그치? 그래서 이게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무겁다라는 그 조건은 뭐냐면 외부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여기서 얘기했잖아. 뜨거우면 어떻다고? 압력이 요 밀폐된 공간에서 크다고. 그치? 보면은 이게 온도가 똑같을 때 얘가 무거운 게 맞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온도가 이산화탄소 온도가 공기랑 같은 온도가 아닌 거야. 얘는 처음에 연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연소열로 인해 가지고 뜨끈뜨끈한 증기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제부터 우리는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확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발생했는데 이 뜨거운 이산화탄소는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반대로 여기 있었던 위쪽에 있었던 산소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나름 차가운 거야. 그치? 차갑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으로 이제부터 대류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초 같은 경우는 산소, 차가운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위로 보내버리고 있는 거야. 밀도가 오히려 얘는 뜨거워져서 작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긴 초가 먼저 꺼지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영작의 문제가 됐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시고, 자, 뭐 정리할 시간 좀 줄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88쪽에 이제 또 문제 3번이 있는데, 자, 이걸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주전자에 물을 가열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자, 상태 변화를 이제 뭐 분자 운동 관점에서 설명 좀 다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자, 일단 김이 뭐야? 수증기야? 액체야, 액체. 그치? 자,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기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흰 연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 이게 액체 상태로 뭔가 상태 변화한 녀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아이오딘 보라색 기체는 걔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체도 빼고 그런 애들은 이제 특이한 분자의 특성인 거지. 대부분의 기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자가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알겠지? 근데 액체가 되면 얘네들이 뭉쳐버리니까 분자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색깔은 나타나지 않는데 뭉쳐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반사로 인해가지고 이제 흰색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분자의 어떤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체들이랑 액체랑 액체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 그런 건 이제 상태 변화로 우리가 상황을 아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기체였다, 고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보자. 자, 그래서 주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주전자가 이렇게 있었고, 주전자가 있고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이제부터 가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쭉 가열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 안에는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뜨끈뜨끈하니까 이제부터 막 기체가 활발하게 생겨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기체들 쫙 생겨났다가 이제 나가자마자 갑자기 뭘 만나는 거야? 대기를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온도가 갑자기 쑥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요로 인해서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나서 이제부터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끼리 이제 인력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분자간 인력이 커지게 된다. 자, 요것도 이제 분자간 힘 파트에서 얘기할 건데, 자, 이 분자들 사이에 어떤 끌어당기는 인력 있잖아. 이 인력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자석이 있다고 얘기해보자. 자석. N극의 자석이 있었다. 그 다음에 힘을 느낄 수 있는 쇠구슬을 굴릴 건데, 이 쇠구슬을 내가 있잖아. 천천히 굴리고 있으면 띠 달라붙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흘려버리게 되면은 그냥 자기 갈 길을 쑥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속도, 이 구슬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네들의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인력이 커지는 조건은 뭐냐면은 얘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속도가 겔겔겔겔 거리고 있으면은 인력을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기체로 가져오게 되면 아,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의 운동 속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기체에서 액체로 응축하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제 응축된 것들이 이제 우리는 눈에는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난반사로 인해서 하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요걸 이제 우리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김이 생긴 거. 자, 근데 이 김이 생겼는데 왜 다시 사라지니 얘들아? 다시 퍼져나가는 거지. 그치? 왜냐면 모든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얘네들의 온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엔 외부의 온도랑 이제부터 얘네들은 열평형을 맞추게 될 거고, 그 온도에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지금 자유롭게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운동하면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다시 기체 거리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좋아.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자, 요 내용 하나만 좀 정리해볼까? 그래서 목동에서 뭐 수업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입김 있죠, 입김. 그치? 요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좀 생각나는 어떤 연관된 내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입김을 분다고 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벌었을 때 뜨거운 증기가 나가. 그치? 근데 후 불어버리면 이게 찬 공기가 나간단 말이야. 그렇잖아. 뭐 고구마 시켜 먹을 때 이렇게 시켜 먹진 않잖아. 그치? 후후 불면서 하잖아. 그치? 그래서 입김을 내가 후 불게 되면은 찬 바람이 나가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지. 이 안에가 되게 크잖아요. 그치? 입을 작게 벌면 이렇게 갑자기 작아지니까. 그러면서 그 온도 감소하면 온도 감소. 온도가 왜 감소해? 온도가 지니까 부피가 감소를 하니까 온도가 감소를 하니까. 왜 온도가 감소해? 피부잉이. 다시 잘 얘기하고 있었어. 작아지면 압력이 세지면. 그래, 압력이 세지지. 그럼 기체의 몰수가 많은 상태로 들어온 거야. 빠르게. 그리고 확 빠져나갔어.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하네요. 응? 압력이 일정할걸요? 입을 작게 벌리고 하면 압력이 크니까 음. 압력이 몰수가 큰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온도가 낮아졌단 말이야.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요 내부의 부피가 더 크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작게 벌린 상태에서 후 버리게 되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압력을 확 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큰 기체 압력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얇은 관을 통해 가지고 기체가 많은 양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가게 됐는데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부피가 확 팽창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가 갑자기 확 팽창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기체들이 단열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단열 팽창.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제부터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았는데 얘네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확 많아진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가 입자의 온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열 팽창 때문에 이 입자들의 어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나가게 된다는 거지. 자, 혹시 이 단열 팽창 지구과학에서 뭐에 나왔던 용어인데 혹시 기억날까요? 지구과학에서 이 단열 팽창이라는 용어 나오거든. 주기열수. 너네 아직 일산은 앞부분 안 배우고 있구나. 천체부터 하고 있지. 네. 하여튼 중학교 학교에서 배웠는데. 구름의 생성 과정 기억나? 기억나세요? 구름의 생성 과정?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뭐 불균등화된 어떤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공기층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치? 상승하게 되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체들이 갑자기 쑥 단열 팽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갑자기 부피가 확 커졌는데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진다.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부터 응축할 수 있는 온도까지 내려가면은 즉 거기를 이슬점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슬점에 이제부터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수증기가 이제부터 액체로 이제부터 응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는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제 단열 팽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단열 팽창에 대한 내용도 자 이런 내용이야. 자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기체, 이상기체가 있는데 그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 그치? 내부 에너지가 있고 이 녀석이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열로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일로서의 에너지 전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Q랑 이제부터 이게 뭐 일로서 에너지 전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때 얘네들이 뭐 일로서 에너지 전환 얘기할 때 자 일로서 에너지 전환 얘기할 때 이게 단열 팽창이라는 말은 이 Q 값인지 우리는 그냥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팽창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화학에서 이게 팽창됐다 하면 부피가 팽창돼 버린 거잖아. 그럼 걔의 에너지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물리학이랑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팽창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부피가 팽창했다. 그러면 걔의 에너지는 감소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일로서 에너지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음수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 등식을 만족하려면 에너지도 작아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내부 기체의 어떤 내부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말은 이게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체들이 갑자기 단열 팽창이 확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작아지고 즉 온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요거는 그냥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4번은 또 중요하다. 4번 하나 별표 하나 할게요. 4번. 88쪽에 4번. 자, 여행자들은 사막에서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만들어 마신다. 그래서 쭉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고 물이 모이는 이유를 한번 쭉 서술해 보라고 나와 있는 거야. 한번 쭉 먼저 서술해 볼게요. 요게 비슷한 게 이제 세종영재학교에서 기출을 또 따르게 냈었거든.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4번 문제부터 한번 쭉 서술을 해보자. 나는 복싱 재밌긴 재밌어. 재능이 인간면은 두 번째 문제죠. 자, 같이 볼게요. 자, 물이 왜 모아졌니? 땅속부터 수분이 태양열 때문에 기화해서 비닐에 비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차가워지니까 액화해서 그게 표면장력이니까 물이 왜 차가워요? 비닐에 붙어서 이속을 떠가지고 자, 왜 차가워져요, 그러면? 밤이 돼요. 밤이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 사막.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를 보면은 첫 번째 키워드는 사막이라는 게 요 키워드란 말이야. 사막은 대부분 이게 물을 얻기 위한 거니까 주변에 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다 그냥 모래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모래밭. 어이야, 아이야. 아이씨, 갑자기. 미쳤나? 모래, 그치?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비열이 어떠니? 물보다 작잖아. 그치? 비열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비열이 작다. 그치? 자, 비열이 작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좀 극심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고, 그럼 낮에는 지금 이게 태양 때문에 엄청나게 확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빠르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낮에는 지금 온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그 높았던 온도가 금방 차가워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였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축축한 곳에 웅덩이를 판다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래서 이 축축한 땅, 그죠? 이 축축한 땅에는 이제 우리가 물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땅을 이렇게 판 건데 얘네들은 지금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수분이 있었고, 자, 낮에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여기는 수분들이 바로 다 기화가 됐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내부에는 지금 수증기들이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응축은 잘 안 돼. 그치? 이런 상황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온도가 쑥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응축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다 수증기가 돌아다니다 여기 있는 비닐을 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부터 응축이 일어나게 되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지금 돌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모이다가 여기서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하룻밤이 지났을 때는 새벽에 물을 얻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이 내용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건데, 요걸 가지고 실제로
세종영재학교에서 문제를 냈거든.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떤 통을 하나 준비해 놓고 이 통 속에 지금 일반 물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이 쫙 깔려 있었고, 여기 안에 지금 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컵 안에 지금 소금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기 소금물이고, 그다음에 이 외부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떤 물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소금과 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담수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네들의 천정, 지붕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걸 물어봤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두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두는 게 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아니야, 이렇게 갖다 두는 게 효율적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녹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어떤 지붕의 모양이, 어떤 돔 형태가 바로 이 소금과 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 그걸 서술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자, 어떤 게 가장 타당해요? 빨간색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소금물과 물을 이제 우리 봤을 때, 자, 물보다 소금물의 증발 속도가 어떠니? 느리지, 그치? 이게 용액이니까 이게 소금 입자들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잖아. 증발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 자, 물은 이렇게 일정하게 증발 속도가 빠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금물은 여기서부터 이제 증발을 할 건데 이 증발 속도는 느려. 근데 만약에 이걸 파란색으로 맞춰놓게 되면 여기서 빠르게 올라갔었던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뭉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증발 속도는 느리고 가장자리는 증발 속도가 빨라가지고 물의 유입이 더 빨라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묽어지면서 오히려 분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맞춰놓게 되면 이게 빠르게 증발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가장자리로 이렇게 흘러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증발에 의한 것들은 지금 이 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반면에 소금물은 느리지만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서 여기 맺히게 되면 여기 맺혔던 물방울들이 가장자리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소금만 남고 요 바깥쪽에는 물이 지금 모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출이 나왔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봤었어. 자, 이게 초록색이 1번 지붕, 파란색이 2번 지붕, 그 다음에 빨간색이 3번 지붕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각각 1번, 2번, 3번 지붕을 사용했을 때 이 컵 안에 있는 소금물의 끓는 점이 누가 높은지 한번 대소관계를 나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얘네들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끓는 점이 요 1번 지붕, 2번 지붕, 3번 지붕 중에서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끓는 점이 낮은지 한번 대소관계 나타내봐라. 문제를 냈던 거지. 자, 누가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까? 3번이지, 그치? 3번이 이게 계속 이제 소금과 물이 분리되고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농도는 진해지고 있는 거지.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끓는 점은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거고, 두 번째는 누구야?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그냥 대조군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농도가 묽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2번이 가장 농도가 묽으니까 끓는 점이 낮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세종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등 심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사막 여행할 때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통을 쓰면 그러면 물도 안 흘리고 좋을 것 같은데 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가죽 물통에다 물을 담아가는 거야. 왜 그래요? 가죽 같은 거가 물이 좀 하면서 기화를 그렇죠. 그치? 자, 그래서 5번 문제인데, 자, 가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땀샘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어떤 이러한 구멍들이 나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채우고 가면 사실 물이 줄어. 그치? 왜 주냐면 이게 땅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 그치? 그래서 항상 겉에도 축축하거든요. 그쵸? 하지만 물은 조금 이를지언정 이게 축축해지게 되면 이 표면에 있었던 물방울이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는 바로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화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내부의 온도가 차갑게 유지될 수가 있겠다.
자, 플라스틱에 담으면 물론 물은 안 새겠지만 이게 엄청 미지근하고 뜨끈뜨끈한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맛이 없죠. 그렇지? 갈증 해소를 위해서 찬물을 먹고 싶다면 가죽 물통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 정리할 수가 있겠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6번. 자, 냉장고 구조래요. 자, 요거 왜 지금 차갑게 우리가 냉장고 내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과정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서술해 볼게요. 서술해 보자. 자, 그래서 6번. 자, 냉장고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왜 냉장고 안에가 내부가 시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한 건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요 A 구간이랑 B 구간 중에서 냉장고 내부가 어디야? A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A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증발기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액체가 뭔가 증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액체 증발하니까 기와 열을 흡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압축계에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치? 이제 압축계는 이제 지금부터 기체들을 이제 우리가 딱 압축했다, 모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농도였던 이 프레온 증기들을 쭉 통로를 통해서 가고 있었고, 그때 만난 게 뭐냐면은 응축기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치? 응축기. 자, 그래서 이 응축기로 인해 가지고 상태 변화가 기체가 액체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현재 액화열이 방출되면서 뜨끈뜨끈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요 응축기 부분이 어딜까? 냉장고에. 그 뒷부분과 뭐 또는 요 밑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냉장고 뒷부분을 우리가 뜨끈뜨끈했던 이유는 뭐냐면 액화열이 방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된 액체 냉매가 이제부터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쭉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면서 여기는 액체가 점점 지금 관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얘네들이 기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어디를 만난 거야? 이제 증발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증발기를 딱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와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증발기 부분을 우리가 냉장고 내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스를 다시 쭉 흘러가다가 압축하고 다시 응축하고 다시 기화하고 이게 순환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컨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증발기 부분이 우리가 여기는 실내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응축기 부분이 실외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실외기는 굉장히 좀 덥죠. 후덥지근한 이유가 액화열이 방출되고 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보고, 자, 7번은 우리 수업했던 내용이죠. 그쵸?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갖다 놓은 거고, 수산화 바륨이랑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섞어가지고 얘네들 흡열 반응인 거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8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자. 자, 같은 크기 그릇에다가 같은 양의 찬물과 더운 물을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었대요. 얼릴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씨에서부터 이제 얼기 시작을 할 거야. 이게 어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요게 액체가 고체가 되는 요 온도가 되는 건데, 자, 더운 물을 한번 가져올게요. 자, 근데 조금 더운 물도 내가 설정을 이렇게 할게요. 25도씨 물을 가져올게요. 25도씨 물. 그 다음에 한 10도씨 물을 가져와서 냉각해보자라는 거야. 냉각. 자, 그러면 0도씨가 이제부터 목적지인데, 자, 0도씨까지 가까운 거는 10도씨가 가까워? 25도씨가 가까워? 10도씨가 가까워. 그치? 그럼 뭐가 먼저 얼어야 돼? 10도씨가 얼어야 돼. 그럼 진짜 10도씨가 얼어? 아니야. 누가 먼저 오냐면 얘가 먼저 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 그치? 쭉 가다가 여기가 0도,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얼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25도씨는 여기 있고 10도씨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0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짧으니까 얘가 먼저 얼어야지 타당한데 왜 얘가 먼저 올까라는 거죠. 10도씨에서 0도씨가 되는 겁니다. 물의 양도 같고. 자, 달리기 시합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목적지야.
난 여기서 뛰고 나는 여기서 뛸 거야. 얘가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겁나 빨리 돼서. 존나 빨리 뛰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개개개개개개 거리면서 온도를 낮추는 동안 얘는 졸라 빨리 뛰고 있으면은 이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어느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이제부터 이게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느 속도가 왜 빨라질까라는 거죠. 물론 이 효과는 25도씨에서만 돼. 이게 또 뭐 70도씨, 막 60도씨 막 이런 데서는 당연히 찬물이 먼저 얼고 25도씨가 상온 아니에요? 거의 상온인데 이 정도 온도일 때만 잘 된다고 해서 아직도 물리학회에서는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설이 안 나왔고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타당한 대답이다라는 거 정도만 밝혀낸 미지의 이론이야. 그렇지만 이 미지의 이론을 왜 가져왔냐면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가져온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더운 물이 있고요. 25도씨에 더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찬 물이 있어. 10도씨 물이 있어. 같은 양이 있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냉각하는 거, 온도 떨어뜨리는 건데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얘가 빠르다는 거잖아. 왜 빠르냐면은 자, 25도씨는 10도보다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어때? 빨라요. 빨라.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냉각하는 과정은 고체 액체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차적으로 상태 변화가 요게 기화하는 속도도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25도가 여기 있는 10도씨보다는 기체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얘가 기화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야. 기화열 흡수. 그러면 더 많은 열을 한 번에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양을 확 흡수하고 있으니까 이 반응기의 온도가 더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는 둘 다 응고가 되는 과정은 맞는데 근데 얘가 주변의 열을 더 빠르게 흡수하면서 상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는 은펜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펜바 효과. 은펜바. 이 은펜바 효과가 뭐냐면 은펜바라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거든. 그 고등학생이 발견한 이름이야. 그래서 걔가 러시아나 아니면 저쪽 캐나다 쪽 가면은 그거 알아? 엘사 여왕처럼 뜨거운 물을 확 견지면 이게 얼음으로 쫙 얼어버리는 거 알아요? 그쵸? 근데 이게 찬물로 했을 때보다 뜨거운 물로 했을 때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뜨거운 물을 확 견졌을 때 이게 순식간에 차가워지는데 이게 기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순식간에 확 얼어버리면서 이게 얼음 어떤 장풍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은펜바라는 과학적 그 고등학생이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은펜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은펜바 법칙이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모든 온도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걸 확인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기화열 흡수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정도 25도씨보다 낮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안 돼. 안 되는데 이 어떤 적당 온도를 잘 찾아내면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물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 정도 정리하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이 출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목동은 여기까지.